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주로 한국과 중국의 고대 역사이며 특히 중국과의 역사적 갈등과 왜곡 문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한 명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강한 분노와 동시에 걱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논문 준비를 위해 중국 고대사 문헌들을 찾아보던 중 제 옆자리에서 함께 연구하는 중국인 친구 리웨이와 우연히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치나 한복 같은 문화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흥분할 이유가 있나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문화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왜곡된 주장을 던졌을 때 속으로는 분노하면서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선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날의 굴욕적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부끄러운 경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며 그동안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철저히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믿어왔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진실들이 놀랍게도 중국의 역사서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의 역사라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 속에는 사실 한국,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고대 문명인 동이족에 빛나는 흔적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동북공정이나 한복과 김치를 자신들의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 왜곡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국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리의 정체성마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당당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가진 위대한 역사에 관한 놀라운 진실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위대하고 찬란한 우리 민족의 숨겨진 역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이 왜곡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 그 시작은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동북공정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동북공정이란 쉽게 말해 중국이 현재의 동북 지역과 더불어 한국의 고대사까지 자기네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이 동북공정을 시작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현재 영토를 과거 역사와 연결지어 정당화함으로써 영토 확장과 민족 통합을 이루겠다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조선족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거대한 국가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고구려나 발해 같은 고대 국가들을 자신들의 역사 속으로 흡수해버린다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민족들 역시 모두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자연스레 편입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적인 만남에서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충격적인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알게 되었는데, 이런 말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와 학계가 제대로 된 반박이나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계속해서 역사와 문화를 왜곡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원인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 문화적인 침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중국은 김치가 자신들의 전통 음식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고, 한복 역시 중국의 전통 복식 한푸에서 유래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께서도 아마 어이없음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가 마치 자신들의 문화인 양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대담하게 역사와 문화를 왜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국의 역사학자와 연구기관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자료를 수집하고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교과서와 방송, 인터넷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역사 왜곡을 전파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역사 왜곡은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과 국가 정체성에 직결된 현재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민족의 역사마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잃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정신을 잃는 것이고, 정신을 잃은 민족은 결코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이런 역사 왜곡에 제대로 맞서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역사적 진실을 알고 중국의 왜곡된 주장을 논리적이고 학술적으로 철저히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께서도 중국의 역사 왜곡에 당당히 맞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역사의 가장 깊고 찬란한 뿌리인 고조선 문명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고조선 하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단군 신화와 한반도의 평양 부근에서 일어났던 나라로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고대 문헌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서인 산해경과 사고전서 같은 중요한 자료들이 고조선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대 지리서 중 하나인 산해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해에 모퉁이의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발해는 현재 중국의 동북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사이에 있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가 아닌 지금의 중국 대륙과 맞닿은 광활한 대륙 지역에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들이 사실은 본래 우리의 고조선 문명의 발상지였던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에서도 고조선이 존재했으며 그 강력한 국가가 지금의 중국 동북부 일대를 중심으로 번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사서에 고조선의 강력한 위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이런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그 땅이 처음부터 중국의 땅이었던 양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산해경이라는 책은 중국의 고대 역사와 지리에 관한 기록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손꼽힙니다. 중국에서도 이 책을 역사적 진실을 담은 권위 있는 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이 권위 있는 문헌의 기록을 무시하고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중화 문명의 기원이 바로 우리의 고조선 문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시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발해조선이라는 개념입니다. 발해조선이란 우리가 그동안 막연히 고조선이라고 부르던 국가의 실제 명칭으로서 한반도가 아닌 발해, 연안과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한 개념입니다. 발해조선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동북 지역이 본래 우리의 조상들이 문명을 꽃피웠던 역사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조선은 한반도의 작은 지역 국가가 아니라 중국 대륙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대한 문명이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역사학자들마저 인정하는 사실은 고조선이 그 지역의 정치, 문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중국의 주요 역사 문헌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전략적 목적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숨기고 고조선이 마치 신화처럼 불분명한 국가였던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신화가 아니라 철저히 문헌으로 입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국 문헌들이 증거로 남긴 이 귀중한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역사 왜곡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채 중국의 왜곡된 주장에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지 말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더욱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중국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구려와 백제의 위대한 역사적 실체와 그들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우리 고대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고구려와 백제 때문입니다. 먼저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는 대부분 한반도의 북부에서 만주 지역 일부를 다스렸던 국가로만 기억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중국의 고대 역사서를 살펴보시면 전혀 다른 고구려의 위상과 영토가 그려집니다. 중국의 중요한 역사 문헌들 중 하나인 수서와 구당서를 살펴보면 고구려의 중심지가 오늘날 중국 본토 깊숙이 들어간 하북성 남부 역수와 갈석산 일대였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황제들은 당시 고구려를 두려워했고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였습니다. 유명한 수나라 양제와 당나라 태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공격하려고 했던 장소가 한반도의 청천강이나 압록강이 아니라 하북성의 갈석산과 역수 지역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갈석산과 역수는 지금의 북경에서 멀지 않은 중국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들이 갈석산과 역수로 가서 고구려를 벌하겠다고 선언한 기록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한반도가 아닌 중국 본토 지역으로 향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수나라와 당나라 황제들이 고구려를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력하고 위협적인 대륙의 강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중국의 역사서들은 고구려인들을 묘사할 때 강인하고 용맹한 민족이라 기록하며 그들을 매우 두려워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으며 실제로는 중국 본토 상당 부분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이제 백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제를 단지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작은 국가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서, 특히 중국의 정사로 인정받는 남사나 송서에는 백제가 중국 대륙의 남부까지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놀라운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백제는 지금의 중국 산동반도와 강소성 일대까지 해상 교역망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중국 대륙에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했습니다. 백제의 사신단이 중국 황제와 교류하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뛰어난 외교력을 펼쳤다는 기록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실제 영토와 영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난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역사가 축소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한반도 내 작은 영역으로 제한하고 중국 본토에서 활약했던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중국 본토에서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국 문헌들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역사관에 갇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의 진실을 명확히 알고 당당히 알려야 합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중국 대륙 깊숙이까지 뻗어갔던 위대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고 우리가 가진 역사적 자부심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결코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륙을 누비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고 중국조차 두려워했던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제대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족이 주인공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5천년 문명의 정통 후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속 중국은 여러 민족이 교차하여 주도권을 번갈아 잡았던 복합적인 민족 국가였습니다. 먼저 중국 역사에서 한족이 절대적인 주인이었던 시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의 역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족이 중국 역사 전체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시기 일부에만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족 왕조인 한나라나 당나라조차도 전체 중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특히 한나라 이후 수많은 시기에는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몽골족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와 같은 이민족 왕조들이 중국 대륙을 통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중국은 결코 한족만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뜻합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민족들이 뒤섞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던 다민족 문명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마치 한족이 유일한 주인공이었던 양 모든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현재의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를 이용해 국민을 하나로 묶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 즉 동이족은 중국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놀라시겠지만 중국의 초기 문명을 일으키고 발전시킨 주역이 바로 우리의 조상인 동이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황하 문명과 초기 국가를 일으킨 주체가 동이족이라는 기록이 여러 중국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전설적 인물로 추앙받는 보키씨와 소씨 등은 명백히 동이족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황하 유역까지 내려와 문명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역사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하는 여러 강국들도 사실상 동이족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나라와 연나라, 노나라 같은 나라들은 모두 동이족이 세운 나라로서 중국 역사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사실들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하고
마치 한족이 모든 문명의 근본인 것처럼 꾸며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숨기고 싶은 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이족이 단지 중국 역사에 영향을 준 주변 민족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문명의 형성과 발전을 이끌었던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유교 사상과 철학의 원류가 된 공자마저도 스스로를 동이족 문화의 계승자로 인정하며 동이족을 존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동이족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동이족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철학을 칭송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중국의 기록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와 학계는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이족을 인정하는 순간 중국의 민족적 정통성이 흔들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한족 중심의 역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동이족이 중국의 문명을 개척한 중심민족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정치적 목적을 지키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역사 왜곡 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히 동북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진실 자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를 중국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알고 당당히 맞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당당하게 알릴 때 비로소 중국의 역사 왜곡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이 왜 우리의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고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동이족이라 부르는 민족이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이족은 단지 현재 한반도에만 머물러 있던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국의 동북 지역과 황하 유역까지 진출하여 당시의 중국 문명을 주도했던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 문헌들에 따르면 동이족은 당시 중국 대륙에서 가장 문명적이고 선진적인 민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중국의 역사가들마저도 동이족을 문명이 뛰어나고 예의 바르며 하늘을 숭상하는 민족으로 묘사했습니다.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동이족의 영향력을 보려면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위인들이 어떤 민족 출신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중국의 시조라 불리는 복희씨와 신농씨, 소호금천씨 등은 중국 문명의 시작을 알린 인물들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바로 동이족 출신이라는 것이 중국의 역사 기록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복희씨는 고대 중국 문명의 시작을 알린 인물로 팔괘를 만들어 중국 철학과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신농씨는 의학과 농경기술을 중국 대륙에 전수한 인물이며 소호금천씨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체계를 완벽히 갖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조차 숭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의 출신이 모두 동이족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 또한 동이족 문화의 찬미자이자 계승자였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가 살고 싶어하는 곳은 동이족 지역이다라고 밝히며 동이족이 가진 높은 문명과 윤리 수준을 찬양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동이족은 지혜롭고 예의 바른 민족의 상징으로 존경받았으며 동이족의 문명은 중국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역사의 중요한 고전인 사기, 한서, 그리고 후한서 같은 책들에서도 동이족이 중국의 정치와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동이족이 중심이 된 국가들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주요 강국들이었으며 당시 중원 문명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동이족의 강력한 영향력과 문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중국이 자랑하는 황하 문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의 중국 정부와 역사학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동이족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주장하는 중화 문명 중심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이족의 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상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인 동이족의 후손임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당당히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단지 중국 주변의 작은 민족이 아니라 고대 중국 문명을 개척하고 이끌었던 중심 민족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의 진정한 자부심과 국가적 정체성을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의 김치와 한복을 자기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역사와 문화를 빼앗으려는 중국의 장기적이고 철저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역사의 진실마저 잃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동이족이라는 자랑스러운 조상을 통해 우리의 역사적 자존심과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고대 중국 문명을 이끌었던 주역이었음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그 진실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중국의 역사 왜곡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된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 왜곡과 중국의 무리한 문화 침략이 단지 최근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의 위대함과 영향력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역사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문화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과 자부심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김치나 한복을 자신들의 문화라 주장하며 세계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가 침묵하거나 무관심하다면 결국 우리의 역사마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중국이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을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정확한 증거와 논리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알고,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 같은 강력하고 찬란했던 문명들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된 이 진실을 다음 세대에게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잘못된 역사 교육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한 역사를 전 세계에 당당히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온라인을 통해 친구와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또한 국내외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리가 가진 위대한 역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와 학계에도 역사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알릴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역사를 지키는 일은 결코 몇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역사적 자각을 통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단결한다면 중국의 어떤 역사 왜곡이나 문화 침탈 시도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중국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자신감과 용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역사에 더 깊은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지키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옛 기록을 보존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지킬 때 비로소 중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의 역사 왜곡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역사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민족의 진정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새기고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가슴 깊이 품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